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0에서부터 99번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처음으로 이제 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어수선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그 부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건데, 우리가 기억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초성을 따서 기억하는 방법, 또 어떤 뭐 특징을 해가지고 기억하는 방법, 상당한 그런 방법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기억법은 그 숫자에다가 장소를 부여해갖고, 기억하는 그런 기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말로는 공간 기억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기억법이 좋은 점이 우리나라 그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번호를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기억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 지점을 하나 정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갖고 각 권역마다 100개씩 유명한 장소, 또 교육할 만한 그런 장소, 이런 가치가 있는 곳을 100개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각각 그 번호가 부여되는 거죠, 100개에. 근데 이제 100개 번호가 부여될 때 앞에 100자리는 그 행정구역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0에서부터 99번까지 0번대, 이때는 이제 그 서울에서 강남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부터 199, 그러니까 100짜리 단위가 1로 된 데는 이제 서울의 강북에 해당이 되죠. 그런 그 논리로 이렇게 전국을 이제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이제 400단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죠. 4, 5, 6하고, 그 다음 7, 8, 9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이따 그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공간기억법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을 갖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앞에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우리가 자동차로 어떤 그 모르는 곳을 갈 때 그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다 달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이라고 해도 다 그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운전 잘 모르는 지역이라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억할 것을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 내비게이션 방법을 하듯이 이제 그렇게 번호의 장소를 연결한 것처럼 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가장 좋은 거는 우선 치매를 예방해주고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각종 시험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기억하고 싶은 거, 외우고 싶은 거, 뭐 노래라든지 시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전국에 12개 권역으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 서울특별시, 여기가 바로 0에서부터 199번까지가 해당이 되고, 요 경기도는 땅덩어리가 커서 200부터 200, 399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쪽 경기 북동 지역은 200에서 299, 그 다음에 이쪽 경기 서남 지역은 300에서부터 399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를 수도권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쪽 동쪽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동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는 몇 번이죠? 400에서 네, 499. 네. 예, 400단이에요. 400에서 499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은
400 바로 밑이니까 500에서 599. 네네 500에서 599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경북, 대구 경북 밑으로는 이제 경남이잖아요. 경남에서 이제 중심이 이제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 경남은 몇 번에 해당돼요? 600에서 699. 네네 600에서 699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쪽 이제 동쪽을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오는데 여기 그 경기도 쪽, 경기 서남 쪽 밑에 바로 충남, 충북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지만 충북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충북은 이제 여기 700에서 700, 600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위가 700에 700에서 해당이 되겠죠. 790. 음. 700에서부터 799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전, 충남, 세종, 공주 여기가 800에서 899. 800에서부터 899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대전은 여기 800단위 중에서도 870번대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북, 전북은 900에서 999. 900에서부터 999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광주, 전남은 900 다음이니까 1000에서 1000번부터 1099. 1099번까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 좀 그림이 작아서 못했는데 여 밑에 이제 제주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 음. 끝으로 울릉도하고 독도가 있죠. 그래서 음. 제주도, 울릉도, 독도 또 위에 북한도 있는데 여기를 합쳐서 음. 1100번부터 1169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번호는 0번부터 1169번. 그러니까, 개수를 치자면 1170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170개를 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 어려운데 계속 그 0에서부터 99까지는 반복되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확장시켜서 기억을 하면 그 장소들을 가는 기억을 못해도 자주 쓰는 거, 내가 사는 거 이런 것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 많은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훈련을 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서울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은 다시 또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한강. 뭐죠? 한강. 네, 예, 여기가 이제 한강.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위로 가면 강북이고 여기 지금 N으로 표시가 돼 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강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남을 워낙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강남 하면은 이 강남 지역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강남 하면은 이 전체가 바로 다 강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도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곳은 바로 여기 이 강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조금 범위가 강북으로까지 갔는데 그래서 음, 강남 지역에 이제 여기 강동구부터 시작해갖고 강서구까지. 그래서 강동구는 0에서부터 여기는 0에서부터 0번대 0에서부터 9번까지죠. 그리고 여기 송파구는 10번부터 19번까지 해당이 돼요. 이렇게 10번대. 그 다음에 요 강남구는 20번대예요. 그러니까 20에서 29번까지고 서초구는 30에서부터 30에서 39. 39번. 그러니까 30번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동작구는 어떻게 될까요? 40에서 49. 네, 40에서 49예요. 그 다음에 동작구 밑에 있는 요 관악구는 50에서 59. 50에서 59. 그 다음에 여기 금천구하고 구로구는 이거 합쳤다고 했죠, 하나로. 예, 예. 금천구하고 구로구는 이거 합쳤어요. 여기 그 강남 지역이 그 전체 그 구를 보면은 11개구가 있는데 11개구를 10개로 만드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금천과 구로구를 합쳤어요. 합친 다음에 여기는 몇 번을 했냐면 60에서 60번대로 59. 했어요. 60번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영등포구는 70에서 70, 79. 네, 70에서 79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천구는 80에서 89. 80에서 89번까지. 그리고 여기 강서구는 90에서부터
99번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강동구에서부터 강서구까지 해서 이제 100개 지역이 되는데, 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 강동구 0에서부터 9번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은 다 0에서 9까지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앞에 10자리 단위만 바뀌는 거고. 그래서 0에서부터 9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우리가 해둬야지만 되고, 해시태그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 물리적인 장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해시태그를 알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0은 다 아시듯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빵집. 예, 빵집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 해시태그가 돼요. 빵집이든 빵이든. 그 다음에 1은 금메달. 1등. 금메달이나 1등.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선수들까지 기억을 해주면 더 이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는 걸 양궁, 있어서. 예. 그 다음에 2번은 영희. 영어, 2는 영희. 앞에다 서울과 영자를 영희. 붙이면 서울 지역 번호인 02가 될 수 영희. 있겠죠. 그리고 실제 사람 이름 중에서도 영희도 있지만 영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서울에서 온 영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3번은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삼. 김영삼 대통령. 그냥 그리고 한살. 3 하면은 우리가 너 3 먹었어? 뭐 이런 얘기 어른들이 하죠. 3 좀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건강이 좀 허해졌을 때 좀 기를 보충하느라고 3 좀 먹어야 되겠네. 그때 3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제 그 3이 바로 이제 인삼 같은 걸 뜻할 텐데, 그래서 여기 3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도 생각하고 산삼도 해시태그로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각각 기억하면 저기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산삼을 싣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삼꽃 보셨어요? 예, 봤어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항상 지금. 빨간. 네. 저도 작년, 재작년인가 그 금산의 그 햇빛마을에 가서 잠깐 그 남편이 저기 살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저기 인삼이 빨간 꽃핀 거 아래. 볼 수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공사 해갖고, 예, 공사장도 연상할 수 있고, 공군사관학교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공사장에 가서 막 그 알바를 뭐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영어. 앞에다 영자 붙이면, 그래서 영오인데, 여기 우리 오영호 선생님 계시지만, 예, 성함에 이제 그렇게 있지만 되게 영어 선생님들은 이 오를 갖다 많이 살려요. 영오. 그래갖고 뭐 전화번호 같은 것도 그렇고 그 학원 이름을 지을 때도 뭐 삼삼영어, 삼삼한 영어, 뭐 또 영어 빨리, 뭐 영어 구원, 뭐 어쨌든 그런 그 이렇게 뭐랄까 번호를 이게 쓰게 되는데, 그 영어를 갖다 그냥 영오로 쓰죠. 영오. 그래서 같이 5번 하면은 영어와 관련된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뭐 영어와 관련된 그런 인물로 최근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같이 떠올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은 영육해서, 영육하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여기 뭐야 그 영육간에 뭐 강건함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 영육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을 이제 여기 기억법에서는 갖고 와야 돼요. 이제 공유기를 지금 생각을 했어요. 영을 다른 말로 공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커다란 공유기 덕분에 지금 각자의 그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유기 그런 그 혜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07인데 앞에다 하나 더 붙여서 007. 우리 뭐 그 제임스 본드의 그 첩보물 시리즈잖아요. 스펙터. 그래서 이제 007 하면 딱 제임스 본드가 우리는 떠오르는데, 요즘에 그 아이들은 제임스 본드보다도 손흥민 선수를 더 기억한다고 해요. 손흥민 선수의 번호가 7번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양 사람들은 또 7번을 럭키 세븐 뭐 이래가지고 또 좋아하는 번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07은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더 확장시켜서 기억을 늘려나갈 수 있어요. 제임스 본드도 생각하시고 또 손흥민 선수 생각하시면서 영화를 뭐 찍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팔은 팔도라면이 아주 뭐 상품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 이 번호 이 연상해서 할 때 가장 잘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이 들어간 데는 팔도라면과 연상된 뭐 팔도라면을 먹는다든지 뭐 팔도라면을 뭐 산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 스토리로 이어나가면 좋은 그런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어는 앞에다가 영자를 붙여서 영구. 우리 그 시대에 개그맨으로 유명한 그런 심형래죠? 영구. 그래서 이제 약간 모자란 듯한 그런 역할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그 즐거움을 줬던 그런 그 개그맨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잘 모른다고 그래요, 이 인물을. 그래서 그냥 공부상가 이런 게 더 아이들한테는 맞는다 그러는데, 뭐 저희들은 영구가 추억의 그런 그 인물로 아마 기억될 거예요. 그래서 영구 이렇게 우리가 0번부터 9번까지 10개의 기본이 되는 번호와 그 다음에 해시태그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여기에 이제 장소를 결합을 시키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동구가 지금 0번째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에 빵집이 있는 일자산 허브 천문공원이에요. 좀 작아도 보이시나?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일자산 허브 천문공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집이 있다. 그렇죠. 빵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여기가 0번이다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번 했으니까 1번으로 가야 되겠죠? 1은 아까 뭐였었어요? 해시태그가? 금메달. 네, 금메달, 1등 금메달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금메달을 딴 누구였죠, 선수? 안산 선수. 예,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안산 선수가 뭐 기분이 좋았던지 어쨌든지 그 암사동에 있는 선사윤석지로 이제 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조상들한테 했는지 아니면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금메달을 갖다 바친 거다 이렇게 성적을 냈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 움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뭐야 대자로 누워버린 거죠. 그래서 금메달을 딴 안산 선수가 암사동 선사유적지에 가서 술 먹고 뻗은 거예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안산 선수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를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안산 여자는. 선수는 여자이잖아요. 예, 예. 외모는 좀 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머리를 짧게 깎고 이래가지고. 근데 여자 선수인데 어쨌든 안산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서 기분이 좋았던지 어쨌든 그래갖고 그 옛 조상들한테 가서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금메달 갖다 놓고 그 움막에서 술 먹고 이제 뻗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안산 선수를 데리러 남자친구가 오죠. 근데 그 남자친구는 국적이 어느 나라 국적이에요? 우리가 영어 슬랭에서 배웠는데 인디아? 아니, 인디아는 저기 안산 선수 남친이 아니고 음, 영희 남친이었죠, 영희. 영희 남친? 안산 선수 남친은 음, 뭐를 잘 먹어요? 정정 선수. 영국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프랑스 예, 같은 예, 프랑스 프랑스. 사람이었죠? 예, 예. 프랑스 사람을 미국인들이 속어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뭐라고 부른다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음, 프랑스 개구리 사람 맞아요. 개구리. 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 먹는다 식은, 그랬어. 식은 개구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구리까지 먹는 그런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래요. 그래서 음, 프라그 이터라고 했죠. 프라그 이터.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슬랭 그 10개 외울 적에도 10개 기억할 때도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는 프랑스 사람을 가리키는 프라그 이터를 했었던 기억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영이죠. 해시태그가. 자, 영희가 어디에 갔을까요?
서울에 갔어요. 서울 어디로 갔어요? 서울에서 온 영인데. 이 영희가 어디로 암세, 간 거예요? 암사동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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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발전소. 예, 발전소. 여기 지금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음. 위에 올라가서, 태양광 발전소 위에 올라가서 뾰족구들을 신었어요. 여기서 이제 춤을 추려고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똑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그래갖고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영희 또 남자친구가 오죠. 네. 음, 인디언 예, 그 진짜. 영희 남자친구는 추장 바로 기보가. 인디안 추장이었어요. 근데 음. 인디안 추장은 어때요, 성격이? 선물을 줄 알짜래요. 때, 알짜래. 선물을 줄 때, 뭘 주면 바란다. 그렇죠. 음. 그냥 순수하게 선물을 건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줬으니까 쟤는 나한테 뭔가 주겠지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가 인디안 기버라고 했어요. 기버라고. 인디안 인디언. 기버. 그래서 영어 슬랭도 또 배웠죠.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진짜 아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줘야 하는데 뭔가 내가 이거 줬으니까 줄 거야 쟤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인디안 기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산삼주를 대통령이 먹다. 산삼을 심고 산삼. 계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장소는 어디냐면 서울의 강동구의 고덕구이 센터. 고독 V센터예요. 이 고독 V센터라고 하면은 마징가 제트 해갖고 이 굉장히 큰 마징가 제트가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밑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누가 지나가요? 타조가 지나가요. 맞아요. 타조가 지나가요. 타조가 지나가서 연설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딱 공을 던져갖고 타조를 맞춰요. 타조를 맞추는데 그 타조가 이제 쓰러졌겠죠? 그런데 막 좀 이제 타조가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저기 해야 될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연설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타조가 지나가는데 뭐 이야기를 만들기 나름인데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곳에 김영삼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타조가 아무 그런 뭐랄까 거리낌 없이 쭉 앞에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타조? 타조는 어떤 사람을 뜻해요? 성격이?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아무 신경 안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타조라고 그래요. 아우스트리치 갖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번 이야기 들으면서 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우스트리치 하면은 그 타조같이 어쨌든 어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무 그런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다. 본인하고 관계없으면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큰일이 났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인 이상 관심을 갖게 되고 무슨 일일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타조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조가 좀 그런 특징이 있는 새인지 모르겠는데 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3번 하면은 바로 그 강동구의 암사동에 고독 V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도 같이 기억하세요. 지금 번호하고 장소를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죠? 공사. 공군사관학교. 뭐라고 써 있어요? 광진역 공군사관. 8번가. 네네. 여기 누가 갔어요? 8번가. 여기에 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 맞아요.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공군사관학교. 갔어요. 왜 갔을까요? 복숭아를 문 먹으려고. 복숭아? 복숭아도 네. 다음 수 있는데 과일 공부할 때 복숭아 얘기 됐는데 실제로 광진교 8번가에는 왜 갔을까요? 쇼핑센터가 있어서 예, 쇼핑센터에 뭐 하러 간 거예요? 다리 밑에 쇼핑센터가 있어서 어, 음, 놀러 갔죠 뭐. 놀러 갔어요. 쇼핑센터에 갔는데
거기 간 이유는 여자친구 선물 사주려고 간 거예요. 여친. 음. 응. 음. 공사장에서 막 일도 하는데 공사장에서 알바하는 것도 다 여자친구 선물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보면 화딱지 나겠죠? 그래서 아들 다 키워놓으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5번은 영어. 히스토리가 뭐예요?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와 한강 관련된 드론공원. 것들 쭉 있어요. 그래서 장소로는 그 한강, 광나루, 드론공원. 지구, 그 넓은 뭐 광장이에요. 바로 강변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 네. 그 드론 공원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학원 학생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드론을 날리는 거예요. 여기 이것과 관련된 그 영어 슬랭은 뭐가 있었죠? 파워프. 팝워크가 있었죠. 예, 영어 파워프. 선생님이 성격이 어때요? 까다로웠어. 예, 좀 까칠하죠. 정상적인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좀 성격이 까딱스러워요. 그래서 팝오프라고 했어요. 팝 하면은 POP 하면은 파퓰러 해갖고 대중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어울리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이라는 건좀 뭐하지만 잘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화적이고 어울리는 사람은 우리가 대중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중들과 섞이지 않고 좀 유별나요. 그런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팝 오프예요. 오프가 이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달리 성격이 좀 약간 까칠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팝 오프라고 해요. 영어 슬랭에서 해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번이요. 이거는 공유기. 한국 해시태그가 정자 도서관. 공유기를 생각하라고 했죠. 공유기. 예. 공기. 공유기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정자 도서관에. 네, 한국 한국 정자 한국 점자도서관에 정자 달려 도서관에. 있어요. 예, 커다란 그 공유기가 달려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영어 슬랭 뭐 배웠었죠? 프리시오. 네, 네. 프리쇼. 지금 저기 누가 말씀하셨어요? 최정원. 아, 정원 쌤이 얘기했어요. 프리쇼. 자, 프리쇼는 뭐예요? 프리시오는 프리는 뭐예요?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예, 자유로운 영어.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짜로 구경하는 거죠. 저 점자도서관에서 누가 그 남자 점원이 뭘 공짜로 봐요? 여자들의 야한 그렇지요. 옷차림, 야한 예, 모습을 하고 온 누군가 있어요. 그 도서관 이용하는 스모커. 사람 중에 야한 차림을 하고 온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이 점자도서관의 그 직원이 저 멀리서 몰래 훔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영어 슬랭으로 뭐라 그랬죠? 프리시오 아닌가? 프리쇼, 쇼, 시오. SHOW, 쇼, 보다 그런 얘기죠. 프리쇼예요. 네, 돈을 프리시오. 지불하지 않고 그냥 쇼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 야한 차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몰래 숨어서. 자, 그런 그 슬랭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이거. 여기 7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제임스 본드. 예, 손흥민. 007 영화 찍는 거죠.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해시태그를 그렇게 007과 영화 찍는데 인물로는 그 제임스 본드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같이 넣어주면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확장시켜서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실제 장소는 어디냐면 서울의 그 강동구의 여기 천호 왕구거리, 문구 천호동 안구거리라고 했어요. 선호동 왕구거리, 문구 왕구거리. 완구거리. 예, 그래서 여기 이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천호 문구 완구거리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레고 블록 같은 거랑 연필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문구 완구가 이제 특화된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완구 같은 거 요즘은 굉장히 가격들이 비싸잖아요. 좀 저렴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은 여기 가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이요. 8번은 햇도라면. 햇뼈라면, 햇도라면.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천호동에 역시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 그 로데오 거리라는 거는 어떤 그 특화된 테마 거리예요. 즉 주로 여기 그 로데오 거리는 그 상권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갖고 밀집된 그런 상권이 바로 이 로데오 거리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로데오 거리 하면은 항상 거기가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 미국의 그 뭐 추수감사절하고 관계된 그런 거기서 유래가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이후 보면은 세계 각각의 그런 그 유명한 도시들의 그 뭐랄까 테마 거리로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천호동에 가면 로데오 거리가 있고 강남에 가면 또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로데오 거리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근데 여기 로데오 거리에 이제 부스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팔고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한쪽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파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팔도라면을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도라면도 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은 거를 이제 연상하시면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9번이요. 공구상가. 9번의 그 해시태그는 연구하고 공부상가죠. 공구상가. 연구하면 심형래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근데 네. 여기 실제 이 장소는 어디냐면 강동구의 강풀 만화거리. 네, 강풀 만화거리라는 그 만화 벽화로 그려진 그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동구에서는 굉장히 그 관광 상품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웹툰 작가죠. 그 사람이 거기 이제 그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만화들을 갖다 많이 만들었는데 그 만화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뭐랄까 좋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그 강풀 만화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집집마다 다 이렇게 만화를 갖다가 거기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굉장히 그렇게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겨울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저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풀이 그 소재를 썼던 그런 그 만화들을 여기 벽화로 이제 그려진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0에서부터 9번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 우리 이제 그 0에서 9번까지 장소까지 알아봤는데 장소까지 알아보면서 조금 독특했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자산 허브 천문공원은 일자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광진교 8번가는 교각 하부 아래에 있는 전망대예요. 세 개뿐이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 있대요. 광진교 8번가는 몇 번이었었죠? 누가 갔어요, 여기에? 광진교 저기, 8번가가 쇼핑센터죠? 예. 거기 누가 갔어요? 공군 사관학교 맞아요. 학생. 공군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그래요. 저기 선물 사러 갔잖아요. 여친 선물 사러.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광진교 8번가는 몇 번이다? 4번. 4번이다. 예, 그렇게 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강풀 만화거리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제 강도영이라고 하는 본명인 이 사람이 만화를 주제로 한 벽화 골목을 우리가 강풀 만화거리라고 그래요.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9번. 9번. 네, 9번. 09죠. 09. 자,